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 힘찬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면서 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의식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양국 관계를 진단해보는 그런 미래 또 30년, 지금 뭐 수교 30년, 또 미래 30년, 여러가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하여튼 이 기획 시리즈를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또 국민, 또 민초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꾹 눌러서 여러분 구독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리서치가, 이 중앙일보하고 한국 리서치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상대로 이 심층 대면 면접 조사를 진행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중앙일보하고 같이 심층 이 대면 조사 면접 결과에 대한 이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이 부정적 인식이 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현재 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응답자의 무려 70.3%가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 중국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굴중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정 간섭과 같은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국의 방어권을 위한 이 사드 배치인데 자신들은 이 북한 이 전면에 미군과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은 배치를 해놓고, 자, 우리도 방어용으로 북한의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뭐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한 이 고도 시스템을 갖추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이 보복 외교도 펼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부정적 이미지를 갖추지 않았나.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 굴중 외교를 통해서 이 외교 성과를 이루지 못한 또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한민국과는 또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적 뭐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뭐 수사가 있었지만은 뭐 수식어가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런 게 무색해지는 조사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국민의 이 대중국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 인상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현재 낳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부정적 인상의 이유로는, 자, 뭐니 해도 이 절반 이상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이 체계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이거에 대한 이 보복, 이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행태가 이러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져오겠다, 이러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사드 문제 배치의 해법으로는 일단은 기배치된 기지에 대해서는 이 정상화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중국의 속국으로 살고 싶은지 국민 의식 수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그 3년 만에 이러한 것들은 3년 만에 이 부정이 20%가 늘었고, 자, 긍정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올해 조사는 지난해 비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러한 시선이 미약하나마 좀 줄었어요. 부정적인 거는. 그러나 전반적인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2019년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비율은 22.2%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이 부정적 인상 역시 2019년도에는 51.1%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70.3% 정도 가니까 20포인트가량이 부정적인 측면이 늘은 거죠. 긍정적인 인상 비율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9년 이후 한국은 대중 외교 강화를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해놓고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중 외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외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 속도 과속화를 통해 2020년에는 한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미래 30년 이 협력 비전 수립을 이렇게 지난해 국민 체감형 실질적 협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럼에도 오히려 이렇게 대중적인 인식이 악화됐다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이 정서 전환을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것에 지금 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온 거는 이 전략 외교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이 전략 외교에 대한 이 반감이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중 정서의 기저에는 전략 외교로 불리우는 이 중국의 최근 이 강압적인 그러한 이 정책에 대한 이 반감이 자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4.9%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등 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꼽았고요. 이 외에 동북강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갈등이 12.9%, 또 공산당 일장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은 약 한 12%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편적인 내용을 다 보지 않았는데도 거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하고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조사한 거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중국에 대한 생각하는 이 부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래 내용은 저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는 거죠. 최근 중국의 동향 중 가장 우려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1.5%는 한국에 대한 이 강압적인 외교 형태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약 한 23%,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 강화가 11.7%. 우리도 이제 이러한 공산국가의 이러한 외교 형태가 공산주의 형태의 이 외교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국민들 의식 수준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나 이런 아마 설문조사의 결과인 것 같아요. 역사, 문화 왜곡보다 오히려 중국의 태도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신들이 마치 대국인 것처럼. 근데 이제 중국은 원래가,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 4년 동안 있어 봤는데, 이 대국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 소수 민족들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게 중국인데, 거의 90%가 또 한족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중국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족에 대한 이 소수민족을 무시하는 부분들도 중국에서 제가 있어 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들이 제국이라는 그러한 자부심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사드 보복 등 한중 간의 특정 현안이 해소되더라도 중국 외교의 근본적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국민의 대중 인식이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의 형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절반 이상이 사드 추가가 안 되고
기배치된 거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요구하는 게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위권이나 마찬가지고, 그러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안보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전공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국이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과 피해 혈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방어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기배치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치되는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식 수준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중국은 한중 외교 회담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 외교부 장관하고 이 박 장관하고 같이 지금 이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한 내용 중에 그 사드 배치 문제, 이 삼불이란을 중국은 왕이 외교부 장관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선서까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란을 공식 일한, 그러니까 삼불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몰랐죠. 국민 몰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 표명이 없는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을 하는 거죠. 중국에 대한 부정인식을 초래한 이 강압적인 외교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보복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차 한중 갈등 현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존 사드 3불에 더해서 이란을 주장해 일한 3불 이란을 주장해서 3불 외에 일한을 주장을 해서 사드 운영 자체의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3불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라든가 사드 재배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사드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더 추가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 3불 정책을 중국과의 어떤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이 전혀 저 자신부터가 이런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원인들이 부정적 그러한 의미들이 중국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면접 조사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및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응답자의 58.4%가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 선택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추가 배치가 부를 부담은 피하되 안보 주권 차원에서 기존 사드는 제대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또 국민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 체계는 임시 배치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 아래서 2017년 이후 5년 넘게 환경 영향 평가 등 정식 운용을 위한 각종 절차가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드 운용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내에 부지를 미군 측에 공유하는 절차를 다음 달에 또 마무리하고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주의 이 사드 배치가 미군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지에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좌파 종북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악행들, 굴중 외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좀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좀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강한 외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외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한중 그 수교 30년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물론 이제 그 외교의 바탕은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또 모색하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자, 양국 관계를 앞서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는 이 사드 문제의 아무튼 핵심은 이것을 뭐 철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사드를 거론을 하면서 이 대화 시그널 같은 거를 계속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게 대화하고 또 설득하는 이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사드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술, 이 반도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현안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치포, 이 4개국 이게 미국과의 그 반도체 전쟁이 지금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자, 이 치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국익을 위해서는 가입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이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하여튼 그 룰을 잘 지켜가면서 이 룰메이커 역할이 필요하고, 저는 이 미국과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업의 훈수를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도 뭐 기업이라는 것은 뭐 또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외교 또 중심으로 또 민간 경제 정책이 민간한테 많이 이양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의 또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많이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도 기업의 이 그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